수시 면접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지금 여름방학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입시올로기 정코치입니다. 이 영상 하나면 왜 여름방학이 골든타임인지, 그리고 방학 동안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일정표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왜 하필 여름방학인가요? 9월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하시게 되고요. 대학별로 10월부터 11월 중에 보통 서류 합격자 발표를 진행합니다. 일부 학교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수능 직후에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능 직후에 면접을 볼 땐 빠르면 수능 끝난 주 주말부터 면접들이 우수수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은 1차 서류 합격자 발표를 하고 면접 대비까지 시간을 얼마 안 줍니다. 짧으면 발표 후에 2, 3일 뒤 바로 면접인 경우들도 있고요. 보통은 1차 합격자 발표를 한 뒤에 1주에서 2주일 정도 후에 면접을 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리 면접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면 그 1, 2주 동안 뭘 해야 하는지 아세요? 내 생기부 3년치를 정독해서 분석해야 되고요. 내 강약점 분석해서 면접 전략도 짜야 되고 예상 질문도 다 뽑고 그거에 대한 답변들도 다 만들고 그리고 꼬리 질문, 꼬리 답변까지 모두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죠. 면접 말하기 연습까지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일주일 안에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통은 면접을 한 달 정도 앞두고 그때부터 학생들이 정말 많이 몰리거든요. 근데 그때쯤 저한테 오시는 학생들 보면 다들 똑같이 말씀하세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여름방학 때 좀 미리 해줄 걸 그랬어요. 실제로 면접 1, 2주 전에 부랴부랴 시작하셔서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루 종일 면접 준비에만 매달려도 시간이 빠듯한 거예요. 그리고 수능이 다가오니까 아무리 최저를 맞출 자신이 있다고 해도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쫓기고 답변 퀄리티도 떨어지고요. 조급하다 보니까 불안함은 더 커집니다. 당연히 결과도 아쉬운 경우가 많아서 저도 참 안타까워요. 수시, 특히 학종을 쓰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면접 준비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지금 여름방학이 상대적으로 가장 여유 있는 구간이에요. 수능 부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수능 직전만큼 마음이 급하지는 않고 또 학교를 안 가는 방학이라 시간도 좀 더 확보가 되니까요. 1학기가 끝났으면 내신도 사실상 끝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 전형에 몰입을 시작해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시기가 여름방학이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저 아직 원서 쓸 학교 확정도 안 됐는데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문제 전혀 없고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서 쓸 학교가 아직 안 정해졌다고 해도 나는 상경 계열을 갈 거야, 자유전공학부를 갈 거야, 공대에 지원할 거야, 이 정도만 정해져 있어도 바로 시작하실 수 있고요. 면접 준비의 대부분은 사실 내 생기부를 정리하고 그 안에서 나올 예상 질문들을 뽑고 답변을 준비하는 작업이거든요. 이건 특정 학교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생기부 그리고 지원하는 학과, 지원 계열을 기준으로 정하는 거라 학교가 나중에 확정이 되셔도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방학 면접 준비 3단계 이 방학 동안 뭘 해야 되는지 딱 3단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단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생기부의 강약점을 철저하게 분석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최신 생기부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전공 관련 활동, 면접에서 유리하게 쓸 수 있는 활동들을 체크하고요. 그 활동들을 잘 정리하면서 면접에서 고득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미 생기부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다 면접 준비하시면서 그 포인트들을 보완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예상 질문을 도출하고 답변의 초안을 작성하시는 단계입니다. 면접 예상 질문들을 뽑을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몇 개 정도 예상 질문을 뽑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최소 50개, 100개 정도까지는 뽑아 두셔야 실전에서 안정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입시올로기 수강생분들에게는 공통질문 30개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각자 생기부에 맞춰서 저희가 직접 뽑아드리는 개인 맞춤형 질문이 20개,
이렇게 기본으로 50개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꼬리 질문까지 또 같이 뽑아서 넣다 보면 사실 100개 정도는 금방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답변을 완벽하게 처음부터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시다 보면 계속 더 좋은 버전으로 수정하고 이런 사이클을 거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방학 때는 큰 틀을 잡아두고 한번 쫙 정리를 해두고 이후에 계속 보완하면서 다듬어 나가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 그럼 3단계 말하기 연습 습관화입니다. 답변을 글로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로 직접 꺼내는 연습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답변을 글로 준비해 놓으면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그 글이 입으로 또 안 나옵니다. 면접 딜리버리, 즉 발화가 어렵고 약한 학생들은 여름방학 때 준비를 미리 해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말하기를 잘 하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면접 앞두고 마지막 한 2, 3주쯤에 면접 딜리버리를 집중적으로 연습하셔도 가능합니다. 예상 질문 뽑고 답변을 쓰고 구조화하고 스토리텔링하는 작업들은 생각보다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서 방학 때 미리 해두시거나 늦어도 9월 초부터는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하시면 분명 면접으로 역전하시는 사례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작게는 0.5등급, 크게는 1.5등급까지 내신 등급을 면접으로 역전을 하시는데요. 그런 학생들은 거의 여름방학 혹은 2학기 초부터는 면접 준비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면접 준비를 충분히 했을 때 더 깊이 있는 답변이 나오는 건 무조건입니다. 어떤 답변이 깊이 있는 답변인지, 고득점 답변인지가 궁금하시면 제가 비포 앤 애프터 영상 올린 게 있거든요. 답변이 어떻게 수정되고 개선되는지 세세하게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지금부터 철저하게 면접 준비를 하신 뒤에 정말 면접을 앞둔 상황에서는 실제 모의 면접 계속 돌리시고 진짜 면접장 들어갈 때 그냥 2주 준비해서 간 친구들이랑 완전히 다른 상태로 들어가실 수 있고 이게 실제로 합격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여름방학부터 2학기 초까지 생기부 분석하고 예상질문 도출하고 답변 초안 작성하고 보완하시는 작업들을 하시고요. 또 면접 딜리버리에 대해서 기본기를 좀 쌓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9월 중에 수시 원서 접수가 확정이 되시면 그 이후에 지원 학과와 학교별 세부 질문들을 좀 추가해서 보강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고요. 서류 합격 발표가 나면 그때부터는 실전 모의 면접을 집중적으로 돌리시고 실전 감각을 익히시면서 면접 당일날 정말 자신있게 면접장에 들어가실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로 이 여름방학을 잘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입시올로기 채널에서 대인 면접 준비에 유용한 내용들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참고해서 또 좋은 컨텐츠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